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UAM 사업부의 은원종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V2 로터블레이드 설계 자동화 프레임워크 개발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실제로 한 내용을 완전 깊숙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에 앞서서 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헬리콥터 로터블레이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전반적인 걸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로터블레이드가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걸 설명드리는 목적은 제가 연구한 게, 제가 전공한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헬리콥터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동의 특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오늘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겁나게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해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측도 해야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로터블레이드의 네 가지 비행 상태를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실 대나무 헬리콥터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헬리콥터라면 제자리에 떠 있는 제자리 비행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으로는 뭐 간단하게 상승 비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90도 꺾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비행, 그 90도 꺾어서 전진하는 프롭기에 달려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살짝 변형시켜서 생각하면 하강 비행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난이도가 극악인 살짝 기울인 다음에 앞으로 가는 이 전진 비행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로터블레이드의 비행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일반적인 항공기에 붙어 있는 고정익, 보통 이제 픽스드 윙이라고 하는데, 를 생각해 보시면 날개 입장에서 이제 얘가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날개 어디나 동일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고정화 있는 게 아니고 로터블레이드를 보통 회전익이라고 하는데 회전익인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끝에서는 바람이 세고 중심으로 갈수록 바람이 약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다가 내가 돌면서 심지어 앞으로 전진한다. 그럼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보시는 것 같이 어떤 부분은 심지어 바람이 역전되는 부분까지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림으로 그린 게 이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이 빨간색 저 원이 이제 리버스 플로우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아예 역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유동이 로터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가만히 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번 가운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약한데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커요. 심지어 좌우에 불어오는 바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불균형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느냐, 블레이드 자체에 트위스트라는 걸 넣고 또 블레이드의 여러 가지 모션들을 좀 허가해주는 특별한 장치들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블레이드의 트위스트를 허용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블레이드 OML의 특징이라고 하죠. OML이 이제 블레이드 전체 아웃사이드 형상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블레이드를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블레이드 그냥 판때기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꼬여 있어서 끝에는 꼬여 있는 각도가 좀 작고 안쪽으로 갈수록 꼬여 있는 각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75% 지점이 되는 지점을 약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위치라고 하는데 이 일반적인 위치 75% 지점은 이제 저 각도를 기준으로 이제 헬리콥터의 피치각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보시면 현재 그림에서는 좀 이제 일정하게 이제 너비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블레이드 너비 코드 길이라고 하는데 이 코드도 사실은 약간은 일반적으로는 리니어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피치 제어에 대해서 한 번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블레이드가 원래는 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프로펠러 말고 일반적 헬리콥터에 달려있는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조종사 옆에 콜렉티브 레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내리게 되면 피치가 올라가게 돼서 이제 양력이 좀 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콜렉티브 피치를 내린다. 그러면 이제 블레이드가 더 꼬여서 양력이 더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블레이드를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 더 있는데 블레이드 플래핑 모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블레이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헬리콥터 블레이드는 위아래로 플래핑 모션을 하게 됩니다. 이 플래핑 모션을 허용을 해줘야만 좌우 양력 불균형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이제 요걸 해결을 해주면 위에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플래핑 모션이 없으면 좌우의 양력 불균형이 생기는데 이제 플래핑 모션 허용을 해주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좌우의 양력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터 블레이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를 보시면 이게 로터 블레이드 이제 돌아가는 데다 카메라 단 건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위아래로 펄럭거리면서 심지어 트위스트를 계속 바꾸면서 이제 복잡해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수화시 플레이트라는 것도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작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V2 로터 블레이드 설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도전을 했는가를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UAM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 위부터 보자면 이렇게 약간 멀티콥터 타입이 있는데, 이제 멀티콥터 타입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취미용 드론 같은 걸 약간 좀 커다랗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의 단점은 사실 얘는 절대 장거리를 가고 고속으로 갈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하는 게 틸트 로터 타입 있죠. 이제 오른쪽 위에 틸트 로터 타입이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이제 리프트 앤 크루즈 타입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선보여준 2018년에 선보인 적이 있던 SA1 같은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리프트 앤 크루즈 아래에 있는 두 개 리프트 앤 크루즈 타입하고 SA1의 타입을 보시면 요 특징적으로 이 빨간색 원 안에 있는 블레이드들이 있습니다. 요 블레이드들은 실제로는 이제 V2 로터 블레이드라고 딱 정확하게 수직이 착륙할 때만 사용하는 블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V2 로터 블레이드의 특징, 그리고 요거를 설계한 것이 오늘 이제 제가 연구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 V2 로터 블레이드를 만드는 데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로터 블레이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다 그 좁은 데다가 넣기 어려우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일반적인 로터 블레이드는 좀 이렇게 그 25% 중심에서 25% 지점을 이제 중심 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아니고 이제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을 때는 항력이 적어야 되니까 50% 지점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UAM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조용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성능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예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 모아서 설명하자면 요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뭐 작으면서 예쁘면서 조용하면서 근데 성능은 좋으면서 어쨌든 엄청난 걸 만들어 와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가 앞서서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했던 그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에 사용되는 수많은 기계장치들은 다 쓰지 만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완전 제외한 상태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V2 로터 블레이드를 설계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실제로 제가 연구한 부분은 여기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V2 로터 블레이드 설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글자를 길게 써놨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렇게 길게 글자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 앞서서 얘기했던,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저의 악의적인 과정에 살짝 들어가 있지만, 저의 이게 이제 어떤 업무를 배당해 주시는 분들께서 예쁘면서 조용하면서 뭐하면서를 만들어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좀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줄여보자, 어디까지 줄여서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사실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로터 블레이드를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수치들을 제가 간추려 왔는데요. 요거는 사실 이제 실제로는 로터 블레이드를 해석하려면은 한 수백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수백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제가 여기에 가정을 더해서 정말 몇 개로 최소한으로 일단 줄여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그럼 만들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드 길이 여기 평균 길이 막 여러 것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코드 길이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최대 코드 길이랑 평균 코드 길이를 가지고 이게 좀 여기다가 이제 분포를 좀 이제 2차원으로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분포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비틀림이 선형이라고 가정하면 선형 비틀림률을 이용해서 비틀림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추력이 있으면 그걸로 고정 피치각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블레이드 지름하고 이제 끝단 속도, 이제 블레이드의 팁에서의 속도를 알고 있으면 이제 회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이제 요게 블레이드 해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엉켜 있는데, 아예 이왕 이렇게 된 거 UAM에다 갖다 쓰는 거니까 좀 더 조용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소음 모델을 적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소음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로터 블레이드를 설계하는 파라미터들을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표 소음이 있으면 이 목표 소음은 어떤 걸로랑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중계수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끝단 마하수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단 마하수나 결국 끝단 속도나 같은 값이니까 그냥 속도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하중계수라고 하는 건 조금 복잡한데 이 코드 길이나 뭐 이제 목표 추력이나 회전 속도나 이런 것들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요 정도까지 연관성을 파악을 하고 보면 목표 소음이 정해져 버리면 요 하중계수랑 끝단 마하수는 세트로 생각을 해버리면 돼요. 목표 소음이 있으면 그 세트는 그냥 일정하게 정해져 버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목표 소음 말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목표 소음 말고 목표 추력이랑 블레이드 지름도 어쨌든 얘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어야 돼 라던가, 얘가 크기가 어느 정도는 작아야 돼, 이 정도는 처음부터 정해지는 값들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정해야 되는 거 혹은 목표 소음, 목표 추력, 블레이드 지름 이 정해야 되는 게 끝나고 나면 뭐만 더 생각하면 되냐, 요 빨간 애들로 표시된 요 세 가지만 잘 어떻게 베리에이션을 해보면 블레이드 해석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소음 예측하는 쪽으로만 좀 빠져나오면, 이것만 이제 놓고 보면 블레이드 이제 길이, 목표 추력, 목표 소음 이렇게 있는데, 요걸 가지고 블레이드 소음 모델 같은 걸 이제 어떤 걸 썼냐면 이제 좀 이제 복잡하지만 이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반경험적 소음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걸 쓰면은 굉장히 멋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소음 평면이라고 해서 두 가지 변수 있죠. 끝단 마하수와 하중계수를 가지고 소음 평면을 구할 수 있고, 여기 보이는 이 까만 라인이 목표 소음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단 마하수와 하중계수를 변경시키면 소음 레벨이 나오고, 요 소음 레벨을 가지고 만들어진 평면에서 내가 목표 소음이 얼마였으면 좋겠어 라인을 딱 그으면 그 목표 소음 라인의 그 위에 있는 포인트들을 가지고 로터 블레이드 해석 모델을 만들면 좀 이제 딱 처음부터 무조건 그 정도 소음만 나는 블레이드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와서 저 이제 소음 모델은 저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죠? 요 세 개의 조합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 세 개의 조합을 해가지고 로터 블레이드의 형상에 따른 성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로터 블레이드의 성능 파악을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하느냐, 이제 캠네드2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겁나 비싸고 겁나 잘 쓰이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 대부분 이제 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입력 파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출력 파일은 어떻게 생겼냐? 출력 파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입력해주기 위해서 모든 텍스트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모델에 대해서 텍스트 파일 인풋을 만들고 아웃풋이 나온 걸 가지고 읽어서 그 중에 나온 걸 찾아내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언제 다 하고 앉아있냐라는 생각에 설계 자동화 프레임워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많이들 사용하는 매트랩을 기반으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비행 조건하고 설계 목표가 나오면은 제가 여기도 소음 예측 모델에다 넣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두 개 세트 있죠. 초기 설계 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초기 설계 변수가 나오면 처음에 나왔던 설계 목표랑 초기 설계 변수를 가지고 형상 변수를 뽑을 수가 있고요. 형상 변수를 뽑게 되고 나면 다른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운용 변수, 뭐 회전수라던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입력 파일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른 변수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가정을 더해서 웬만하면 이럴 거다라는 여러 것들을 더해서 캠넷2 입력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동으로 만들게 되면 이걸 이제 캠넷2로 보내게 돼서 성능 해석을 하게 되고, 캠넷2에서 성능을 해석해서 나온 결과 텍스트 파일 역시 매트랩에서 자동으로 읽어드린 다음에 이제 요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설계값을 찾게끔 하는 거죠. 여기서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한 몇천 번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걸 내가 직접 몇천 개의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고 그냥 이 안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설계 목표, 얘가 몇 킬로그램을 들었으면 좋겠다, 얘가 소음이 얼마 이하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얘 크기가 요 정도 사이즈였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정도만 넣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그렇다면은 요 정도 효율인 게 제일 좋을 거예요라고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설계한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시는 저희가 실제로 수행한 연구원은 완전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뭘 이제 연구하고 있는지 혹은 기존의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드리자면 말씀드릴 수 없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질문들은 제가 나중에 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 임의의 설계 목표를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워크에 집어넣게 되면 최적 설계의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성능이 좋은 애를 찾아와 라고 한 게 아니라 목표 성능을 잡고 요 정도 성능을 도달하는 애들이면 그래도 성능이 어느 정도 다 괜찮으니까 그 정도 성능이 도달하는 애들 중에서 좀 작은 애들, 즉 정지 상태에서는 V2 로터 블레이드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얘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전진 비행할 때는 가만히 있어서 항력을 좀 줄여줘야 되는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얄쌍하게 생겨야 돼요. 이거 말고 더 좋은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든 얄쌍하게 생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을 만족한다. 그리고 그 중에 얄쌍한 거를 고르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자리 비행일 때의 최대의 성능을 목적으로 뽑게 되면은 이게 왼쪽에 있는 것 같이 이제 굉장히 두툼한 블레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제자리 비행일 때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효율이 한 80% 넘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목표 성능. 여기서 제가 목표 성능 잡았다고 한 75% 정도거든요. 75% 정도 효율이 나온다. 그럼 그거 넘는 애들 중에서 제일 얇은 애가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계를 해본 거죠.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추력이 나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소음 기준을 제한하고 그걸 가지고 설계 변수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소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최대 성능인 경우에는 사실상 정지 상태일 때 항력이 2배가 되고요. 성능 지수만 놓고 보자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능 지수가 이렇게 효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원래 좀 더 복잡한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좀 듣기 편하라고 그냥 80% 효율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운 애들은 한 81% 정도 효율이 나는데 저렇게 얇은 애 75% 이상 정도 효율 나는 애는 75% 정도 효율 나면서 고작 6%밖에 차이가 안 나면서 저 정도로 얇은 블레이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 끝났고요. 결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자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좋으면서 조용하면서 성능이 좋으면서 V2 로터 블레이드면서 50%에 딱 몰려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블레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 변수들을 최대한 좀 제한을 해보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소음 예측을 넣어서 그 소음 예측 값을 기준으로 아예 설계 변수를 뽑았기 때문에 이 설계 변수를 가지고 만든 블레이드는 무조건 그 정도 소음이 난다. 물론 이것도 100% 왜냐면 이제 소음도 실제로는 엄청나게 좀 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지만 이게 반경험적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대충은 그 정도 나온다라는 선을 그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만든 모델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초기 목표 몇 가지만 가지고도 블레이드를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뽑아낼 수가 있고 이제 그걸 이제 자동화해서 어떤 블레이드가 좀 더 좋은지 형상을 도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향후 계획은 여기 향후 계획이라고 써 있는데 향후 계획은 읽어보시기만 하시고 사실 향후 계획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밀사항입니다. 네. 모든 것은 기밀상이라고 한 것 치고는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앞으로는 이걸 좀 더 당연히 지금 여기 들어있는 모델 자체가 좀 이게 워낙에 단순한 모델 이게 사실 개념 설계에 사용하려고 이제 개발한 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상세 설계에 들어가려면 이것보다는 좀 더 정교한 모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 자체는 당연히 있지만 이제 이걸 이용해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기밀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